안녕하세요. 우리 모든 아기들 그 모습 그대로 빛나게 더블아트 오픈업 김현진입니다. 자, 오늘도 육아빠 우리 정우열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육아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육아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아를 할 때도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많이들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 친구들도 보면은 아기를 키우면서 이게 아무래도 혼자 키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외로움을 많이 그 고충을 토로하곤 하는데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초창기 때부터 육아가 힘든 게 외로워서 힘든 거구나를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나름 돌파구로 뭐 블로그도 하고 네. 그랬는데 보통 엄마들도 다 그런 이유로 다른 분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는 말이 안 통하고 그쵸. 또 중요한 거는 원래 내가 친하던 사람들이랑 공통의 화제가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속상하고 슬프고 네. 우리 애의 얘기밖에 난 할 게 없는데 또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점점 없어져서 할 얘기가 없고 그래서 점점 더 단절되는,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간혹 모를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이한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로움이라는 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 엄마로서 외롭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또 왠지 터부시 되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왜냐면은 외롭다는 거는 보통 흔히 생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고 혼자만 있고 이런 느낌인 건데 사실은 아이랑 계속 같이 있는데 내가 외롭다는 거는 아이가 별로냐 이런 식의 생각이 스스로 되면서 외롭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또 감정이 점점 증폭되기 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외롭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감정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이 뭔가 나한테 되게 중요한 신호를 주고 있는, 모든 감정은 다 자기 스스로에게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읽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부정하고 외면하다 보면은 점점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롭기 때문에 또 혼자 있고 싶다라는 얘기도 종종 하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네. 거죠. 그래서 뭐 저도 그런 감정을 느꼈고 보통 엄마분들이 너무 외로워서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런 아이러니한 얘기를 많이 해요. 외로우면은 누구랑 같이 가야 될 건데 그쵸. 혼자 가겠다고 하는. 그게 사실은 근데 아이러니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은 흔히 오해하시는 게 외롭다는 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 소원하거나 이럴 때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느끼는데 네. 물론 표면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있지만 진짜 이면에서 중요한 그 핵심적인 거는 외롭다는 감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진짜 깊은 공허한 외로움이 찾아오거든요. 텅 빈 느낌. 네.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내 집중력이나 관심의 초점, 주의를 기울이는 거는 항상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이 다 아이로만 가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고 해서 점점 외부로 자꾸 관심을 돌리다 보면 내 내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옅어지거든요. 그래서 몇 년이 쌓이다 보면은 진짜 나와의 관계가 형편없어지고 그때 찾아오는 아주 묵직한 감정이 바로 외로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와의 어떤 소통이 잘 안 될 때, 지금 내 상태를 내 스스로가 파악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보면 공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오해해서 네. 나 외로우니까 뭔가 이걸 타파하고 싶다. 네. 그래서 보통 아이가 크면서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가면서 좀 시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더 외로움은 더 느껴져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서 오히려. 네. 근데 이거를 타파를 어떻게 하냐면은 관계를 맺어야겠다. 근데 내 원래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이미 관심 분야가 너무 달라져 있고 달라졌으니까. 네. 그래서 나랑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람이랑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바로 이제 아이를 중심에 둔 아이의 친구들의 엄마죠. 보통은 뭐 같은 반 엄마일 수도 있고 네. 동네 친구 엄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좋아해요. 처음에는 내가 혼자여서 외로운 줄 알았는데 같이 소통해 보니까 좋다. 그래서 막 카톡도 나누고 또 단톡방도 몇 명이 만들고,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밤새도록 대화를 하기도 하고 현장 중계를 막 계속 서로 하기도 하고 밤에 이제 잠이 들고 나면은 나는 잠이 들었는데 안 잔 분들이 또 카톡을 많이 해서 막 네. 아침에 999개 막 써야 되고 놓치면 또 안 돼서 막 다 읽고 이러면서 굉장히 돈독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외로움이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핵심은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 건데 오히려 또 다른 사람한테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오히려 신경 쓸 사람이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 돼서 네. 나로부터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자꾸 외면하고 방치하다 보면은 점점 이게 깊어지고 넓어져서 영향을 또 받아요. 감정의 기복도 생기고 괜히 막 화도 나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 올라온 게 또 내가 관계 맺는 그 엄마한테 이게 가기도 해서 네. 오히려 관계가 이제 금이 가고 음, 확 친해졌다가 서로 선을 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많이들 이제 또 몇 년 안에 단톡방이 깨지기도 하고 네.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외로워지고 그러네요. 예, 이런 식의 악순환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나의 어떤 외로운 감정 혹은 나와의 어떤 소통하는 그런 부분을 좀 잘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와의 관계라는 거가 사실은 저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게 업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는데 많은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지? 나는 나지 뭐. 내가 나와의 관계라는 이 느낌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관점이 나를 남으로 볼 수 있는, 보통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나를 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나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약간 관찰자 시점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추상적으로도 어렵지만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더 어려워져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왜냐면은 멀리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게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아이를 키운다는 게 물론 행복한 감정, 사랑의 감정 너무 좋은 게 많지만 그 핵심적인 내 마음을 밖에서 관찰한다는 거는 되게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행복하지만 않은 순간들도 많고 외로운 순간들도 많고 네. 또 뭔가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많고 또 다른 남들과 아이를 키우지 않는 남들과 비교되는, 나만 정체되어 있는 네.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또 고통스러우니까 또 외면하고 덮고 그래서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안다 해도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게 되게 그렇겠네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고비를 넘어야 돼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이거를 도와드리기 위함인데 누구든지 그 과도기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어요. 내가 큰맘 먹고 내 마음과 친해지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상담을 한다 한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네. 이게 내 마음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봤더니 너무 싫어요. 그렇죠.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걸 직면하는 거. 네. 그래서 또 중간에 이제 그만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그 고비를 또 넘으면 진짜 나랑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고 그럴 때 이 깊은 공허한 외로움이 점점 옅어지고 내 마음이 나로 가득 찬 느낌을 점점 받게 되고, 그게 심리적인 안정감에 진짜 중요한 감정이거든요. 네. 그게 됐었을 때 내가 아이를 키울 때 늘 강조드리는 객관적인 마음으로, 안정적인 마음으로 아이와 상호작용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돼요. 그래서 나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와 친해지고, 물론 중간이 너무 괴롭지만 네. 그 고비를 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비만 좀 넘긴다면 사실 뭐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나의 아이와 혹은 내 남편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더 뭔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이번 시간 저희 육아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외로움이라는 건 결국엔 나를 잘 돌봄으로써 나를 좀 객관화해서 제3자의 입장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꾸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엄마, 아빠를 위한 더블아트 오픈업.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